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주 금요일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요. 오는 23일 전후로 3박 4일간 일정을 갖는다. 이 정도 선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견이 좀 있는 모양인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해 오고 있는 분인데요. 마쓰야마 대학의 장정욱 교수입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시찰단 문제가 우리 국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뜨거운 뉴스인데 일본에서도 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본 그 방송이라든지 신문에서는 잠시 소개를 합니다만은 네. 사회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저희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한일 그 국장급 협의도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잠시 짧게 보도는 되었습니다만은 예. 일본 외무성에서도 분명히 설명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설명회. 예. 그리고 지난주 8일에 일본 경제산업성 담당 대신도 설명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국장급 협의를 일본에서는 설명회라고 부른다. 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그 일본이 그냥 그 자기들이 그냥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냥 한국 정부한테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지금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일정에서 하겠다는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요? 네, 작년 3월에 대만에서 비슷한 그 시찰단이 왔습니다만은 예. 그때도 일방적인 설명회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 대만 시찰단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자세히 알려진 게 있어요, 교수님? 제가 신문 기사라든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은 예. 현장 그 현지를 보고 나서는 도쿄에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일부 그 시뮬레이션 시설을 개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네네. 그 경제 산업상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안정성 평가 아니라고 지금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 산업상은? 이 사람은 현재 일본 그 자민당 여당은 아베파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아베파가 이제 후계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 네 사람이 현재 문망이 올라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현재 수상이라도 아베파를 무시할 수 없고 현재 이 경제 담당 대신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묵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제산업상이 일본 그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차기 총리까지는 아직 아닙니다만은 아베파의 그 인계하는 유일한 그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좀 그 강경한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베파라고 한다면. 왜 강경하고 원래 또 그 경제 담당 대신이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시찰단에 가서 그러니까 그 소개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여쭤보면 우리 MBC 보도에 따르면 해저 터널을 포함해서 오염수 배출 설비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우리 측 요청을 일본이 일단 거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혹시 이 내용이 좀 그 보도되거나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일본 기사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시설은 해저 터널은 사람이 눈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 앞에 헐기 전까지의 저장 탱크라든지 그 물을 섞는 그 혼합 탱크라든지 그 정도는 볼 수는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방류 시설은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아서 어렵고 다핵종 제거 설비는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고 뭐 이런 논리를 댄다고 하는데 이러면 가서 뭐를 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는 볼 때 아직 일본의
방류하는 데 대해서 들러리를 쓰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러리다. 근데 우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오염수 시찰단 협의에 대해 대단히 협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 이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무슨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혹시 이 이야기도 일본에서 전해지고 있나요? 지금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반대한다. 일본이 지금 이걸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이야기도 일본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단지 일본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아주 정부의 민감한 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은 후쿠시마 그 사고 원전 부지 내에 방사능이 많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주민들이라든지 민간 제3자 단체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부지 내에 방사능을 한번 측정하고 싶다는 것을 사고 직후부터 요구를 해왔습니다만은 네. 아직도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예, 그래서 객관성을 저희들이 제3자로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찰단의 원자력 전문가들 중심으로 아마 꾸려진다고 하는데 여기 이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네,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원자력 공학자들은 원자로라는 일종의 보일러 내에 있는 문제를 전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에 나온 물질을 조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전문하고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기계 구조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해양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들입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배제되어 버리면 오염수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예,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바다의 해수라든지 수산물을 일본이 채취를 하게끔 해주겠냐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 오염수 시료 채취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제가 한국 방송을 봤을 경우에는 일부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비도 못 봐, 시료 채취도 못 해. 그러면 어떻게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시찰단입니다. 왜 비싼 세금을 들이면서 들러리 쓰기 위해서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 교수님 이거저거 떠나서요. 그냥 한일 간 이거 말고 일본 안에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 안에서는? 일단 현재 방류 문제는 그 지역의 어민들이라든지 어업조합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그래서 어민들이 그리고 특히 2015년 8월에 도쿄전력 사장이 그 지역의 조합에 약정서를 하나 전달을 합니다. 내용이 뭐였는데요? 관계자들, 주민들하고 어민들이 포함되겠죠. 관계자들이 이해가 없다면은 오염수의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전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정서를 둘러싸고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전국 어업 협동조합 연합회 같은 경우는 지금 방류에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국 어업조합의 반대를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작년에 500억 엔의 그 특별 기금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전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어업조합이 가장 그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과연 전국 어업조합의 어떤 압력이 그냥 도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히는 수산물 있잖아요. 네네. 이건 지금 어떻게 그 소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소비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구입을 주저하는 사람들의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고는 있지만 많이 팔리지는 않는 겁니까, 그러면? 많이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많이 싸져 있. 다른 평균적인 가격, 다른 지역보다는 쌉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조차도 지금 외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고 직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예. 아직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도를 보면은 올 여름쯤에 뭐 여름이라고 하면 이제 바로 코앞인데 여름쯤에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어민들은 어떻게 대응한다고 혹시 뭐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아직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 소개했던 그 약정서를 둘러싼 그 반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보도입니다만은 일본 정부 도쿄 전력이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네.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조금 더 포화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그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빠르면은 내년 2월, 예. 늦으면은 내년 6월까지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류를. 네. 그래서 어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 조금 방류 시기가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어민들 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그 방류 시점을 늦출 수는 있다. 네네. 탱크가 이제 그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도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네, 원래는 예정이 올 가을로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방류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의 논조는 어때요? 어민들 말고 언론은? 추진파들, 반대파들 입장을 보면은 국내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는 안전하다, 방류, 전문가들의 반대파는 민감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으니까 방류를 하지 말고 깊은 땅을 파서 콘크리트라든지 몰타를 섞어서 지하에 내려가 해라.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 지금까지 장정욱 마쓰야마 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